방송 돌아왔습니다. 자, 김승원 소리가 먹네. 방송을 휴대폰을 보고 계셨구나. 여기서 이거 하시구나. 김승원 방송 휴대폰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나왔으니까 바로. 김승원 의원, 네, 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박원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을 모신 이유는 이제 김건희 특검 좀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을 하다가도 나중에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네, 네. 내란 특검을 하다가도 김건희 씨 이름이 나와요. 네. 결국은 다 김건희로 통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새 특검이 열심히 곡괭이질 하다 보면 만나는 거예요. 네, 세계 특검이 김건희 종합 선물 세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교집합이고 김건희 씨가 우리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바보야라고 했는데 그 말이 현실감 있게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이 상대적으로 가장 관심이 덜 쏠리고 있는데 네, 네. 이미 이건 이렇게 된 것이야 사람들이 이제 짐작하는 그림도 네.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임성근 전 사단장 부인과 김건희 씨 측근이 연락을 취한 정황 네.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만 같았었거든요. 이전부터. 왜냐하면 윤석열 투스타 하나 살리자고 이 큰 일을 벌였겠냐. 뒤에 누가 있다. 예, 누군가 윤석열로 하여금 저렇게 나서게 한 사람이 있다. 윤석열을 저렇게 나서게 할 사람은 김건희 씨밖에 더 있냐. 네. 이렇게 연결되는. 김건희 라인. 네. 예, 근데 김건희 씨가 직접 군인들을 안다기보다는 그 부인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연결되는 의혹이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가 지금 드러난 게 아닌가. 네,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법사위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정호 씨가 뭐 오빠 동생 예. 한다고 하니까 그쪽을 많이 팠었는데 그럼 이정호랑 임성근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됐을까? 네. 거기에 단순히 해병 그 이상의 뭐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다가 3부 체크가 나왔죠. 예, 3부 체크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3부 통원이 임성근 씨 부인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강제 수사가 되니까 네, 네. 하나 둘씩. 임성근 씨 부인의 휴대폰 통화 목록에서 나왔나 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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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임성근은 저희 국회 청문회 그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뭐 김건희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뻔뻔하게 그게 그럼 위증이 될 건데요. 본인이 이제 그 선서도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 했었던 거고 그럼 이 3부 체크하고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그 3부와 이종호와의 관계가 어제 또 JTBC 단독으로 그렇죠.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3부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3부 관계사 인수에 지금 관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혜병 특검에서는 이게 실마리가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최혜병 특검도 굉장히 잘 달리고 있다. 최혜병 특검도 부인하고 연결되니까 네. 이게 풀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다가 이정호 씨 등장했었는데 이정호 씨 3부 토건하고 연결돼서 주가 조작. 네, 네. 3부 토건 주가 조작은 이건 진짜 와 날아가는 새로운 회사를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날아가는 회사를 주가 조작의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는 이제 저기 뭐 특이한 게 대주주가 직접 그 주가 조작에도 가담을 하고 본인 주식을 먼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도 버텨줘야 사실은 되는데. 대주주와 회사 임원들이 관여돼 있었죠.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인데.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까지만 하더라도 흔한 주가 조작인데 여기는 대통령과 대통령 그러니까요. 부인이 소재를 제공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소재가 된 거 아니에요, 바로. 맞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플레이어로 네. 한 네, 거죠. 네. 네. 근데 주가 조작할 때 대주주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안 팔고, 근데 사무통화는 대주주도 팔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땡처리 비슷하게 회사를 땡처리해버리는. 예, 땡처리해버리는 그런 스타일로 과감하게 했다는 거랑 국가 권력이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거랑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나서서 주가 조작에 호재를 제공하고 거기서 이익을 챙긴 사례는 처음 아닐까 싶어요. 처음이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 직접 소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먹을 결심을 하고 대통령이 된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몇백억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한테 퍼준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억 달러 된다고 그러거든요. 무상 1억 달러, 한 1,5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유상으로 저리 차관 같은 것도 또 1억 달러, 4억 달러고요. 최상무 부총리가 작년 어디죠? 뉴욕인가 어디서 27억 달러 차관을 저리로 제공하겠다라고 세계에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게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 우리나라 과학 예산은 네. 자르면서 예. 돈을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왜 그렇게 많이 줬나. 예. R&D 예산 5조 자를 때 우크라이나 등등해서 근데 그건 엄청나게. 3부 토건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했겠어요?
그게 되돌아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본인도 먹을 생각을 하고 그럼 김건희 씨가 무슨 천사도 아니고 갑자기 아니 그렇죠. 다른 사람들 돈 벌라고 자기가 막 모델이 돼주고 남편이 모델이 돼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렇게 재산을 불리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도 몇몇들하고 같이 그렇게 돈을 불리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는 소문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수법으로 확실하게 한몫 챙기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삼부 토건이 정말로 이게 주가 조작으로 확인이 되면 그 의심 정황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소재가 된 게 확실한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가 되면서까지 이 일을 했다면 남들 돈 많이 벌라고 했겠느냐. 그렇게 착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게 착한 사람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삼부토건 문제만이 아니라 그 김건희 씨 결혼 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결혼 무렵에 가 문제가 됐었고 또 우리기술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들어가 있는 주가 조작 우리 기술. 관련해서 도이치, 우리기술 그 다음에 삼부토건 네. 이 주가 조작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기술도 지금 특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선수들이 다 또 겹치고 막 이렇거든요. 비슷한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 모든 것이 김건희의 영역 그 뭔가 이게 이제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에 있었던 저 선수들이 우리 기술에도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손모 같은 경우 이종석,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플레이어로 같이 우리 기술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삼부토건까지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한 번 한 게 아니고 그냥 들킨 게 한 번인 거지. 하던 걸 계속 했던 것이 아닌가. 역시 BP 그렇습니다. 패밀리고요. 정말 그 시기적으로도 그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할 때 성과가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를 손해 할 보고 때. 막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막 김건희 씨가 답답해갖고 막 승질 내면서 내 손해를 좀 보완해 달라 그러면서 근데 본인은 원금을 또 돌려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싸게 이제 시비도 인수하고 요 우리 기술은 그 1차와 2차 그 사이에 사이에 있는 잠깐 동안 네. 그 사이에 들어가서 또 불법 수익을 또 취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틈만 있으면 주가 조작을 하던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엄청나게 수사하면서 네. 내세웠던 게 펀드였고 맞아요. 펀드를 조국 이용해서 펀드. 사모펀드, 특정 예. 기업에 투자한 다음에 그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서 예. 주가를 부양한다. 가로등 전멸등 네. 싹쓸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수사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자기네들 맨날 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은 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짓을 계속 하면서. 저 짓을 하면서 조국을 그걸로 조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조국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황당한 그러니까. 놈들이 황당한 네, 놈들. 그 부분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는 공범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공소시효가 일부 정지되어서 김건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우리 기술은 지금 이득액이 50억 이상이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그 부분을 잘 규명해야 된다. 50억 이득액 넘어야 부분에 되는구나. 대해서. 50억 넘어야 돼. 50억이 넘어야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게 2010년 정도 되거든요. 2010년, 11년. 그래서 이 수사를 잘 해야 되는데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김형근 특검보가 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특화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건이 저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성 시비가 일어섰던 기업들이 다 저런 의혹에서 깨끗할까? 그러니까요. 그 현대 로템이라든지 저거 계속 서번만 했을까?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전문가들인데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파봐야 되는 건지. 네. 네. 삼부토건도 진짜 우연히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최상병 건을 쫓아가다가 카톡이 나왔고 네. 카톡에서 삼부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 왜 삼부가 나와? 네. 골프장인가? 이거? 삼부 체크하사. 네. 골프장 삼부 저녁 시간인가? 이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들킨 게 이 정도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들도 지금 저 간격이 10년이 넘잖아요. 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아니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라든지 한겨레에서 현대 로템 사업 관련된 명태균 관여. 예, 근데 여기도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되나 진짜. 저 두 번 세 번만 하더라도 성공해서 누군가 돈을 삼부 토건만 하더라도 관계자들 660억 벌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건 다 수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천억의 이익이 어딘가에 발생했을 텐데 저런 걸 포기하고 안 했을까?
여기저기서 해보지 않았을까? 야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러면서 막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대통령인데 이제 대통령 부인이고 원전 쪽도 좀 파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원전 기술 너무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가 조작단 김건희 아닌가 씨, 이거? 네. 예, 김건희 씨 뭐 집사라고 하는 김혜성 씨가 예전에 그 신미르 재단처럼 기업들로부터 또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받아서 얼마나 빼먹었는지 직접적인 것부터 수사를 예,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낀 주가 조작단 아니에요 이거? BP 패밀리고요. 예, 예. 거기에 뭐 저기 가입이 안 돼서 뭐 서운해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패밀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아니, 윤석열도 패밀리 아니었어요? 다 같이 패밀리 아니야? 윤석열은 잘 몰랐던 것 같고요. 내막은 부인이 잘 알았던 것 같은데. 야.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 더 많은 제보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꺾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혜병 특검은 우선은 그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로 무죄 확정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임성근에 대한 지금 대구지검에서 이제 수사 제대로 안 했던 거 임성근의 업무상 과실치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임성근에 대한 신병 처리 등 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종호와 김건희 이쪽을 수사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김건희와 같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병행해서 가면서 전체적으로 전모가 드러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누가 먼저 영장 청구하느냐로 가지고 그렇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은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니 김건희 특검이 이제 곧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특검은 진짜 속도가 빨라요 보니까.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너무 잘하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준비 기간 중에 이제 막 그러니까요. 국가 기소하고 네, 영장하고 5일 이러는 만에 거거든요, 사실은. 뭐제 생각에 이제 김건희 특검도 곧 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도 있지만 지난주인가요?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네. 이미 검찰 증거 기록에 편제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도 통화 녹취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김건희 씨 목소리가 거의 나왔어.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 증거들이 증거인 있기 거죠. 때문에 네. 곧 영장은 청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영장을 하니까 이게 그 같이 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조정해서 스스로 좀 하는 느낌이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윤석열 이번 주에 이제 구속이 되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구속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도이치하고 명태균, 명품백 이 부분은 거의 다 수사가 완료가 됐고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이치는 김건희 육성이 나온 거 직접 증거로 그래서 바로 영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7월 중으로는 7월 김건희에 중으로. 대해서 7월 중으로는 하겠죠. 과거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아무리 검찰이 잔인해도 부부를 동시에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제가 윤석열이 다 했죠. 저희도 그렇게 윤석열 배웠죠. 이전까지는 다 네.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윤석열이 다 했죠. 검사 시절에 딸까지 그렇게 다 배웠죠. 했죠. 네. 예. 이명박 시대까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명박 본인도 본인만 같이 부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봐줬죠. 맞아요. 이명박의 그 이 김윤옥 씨는 이팔성 그 우리 맞아요. 그 지주인가 그 회장의 예. 그 양복 받고 뭐 이런 뇌물에 판결문에 김윤옥이 들어가 있어요. 판결문에 그리고 공범으로 국정원 보이는 비자 그 특활비 갖다가 써버리고 김윤옥 씨가 그런 거 걸린 네. 것도 있었는데 그거 다 빼줬죠. 그때 그 소환을 했어요. 김윤옥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안 나오니까 안 나오면 됐지 뭐 이러면서 불기소했어요. 나오면 됐지 뭐. 네. 예. 근데 원래 부부를 동시에 구속 안 시키는 거는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누가 돌봐주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큰 그게, 이유였는데 사실 명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돌봐줄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강아지들 있죠. V1 V 뭐 제로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냐? 사실상 김건희가 제가 볼 땐 김건희가 더 지금 주범인데. 수사상으로 보면 그래요. 항상 예, 예. 김건희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네, 김건희 씨가 아마 거의 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정을 했을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게 네. 수사로 확인될 예, 직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범죄 사실이 국기문란 범죄 중대 범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구속 사안입니다. 예. 그럼요. 자,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관계자들이 다 출국 금지가 됐어요.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으로 고속도로를 틀어버려. 저 원안이 듣도 보도 못한. 10년 15년 동안 계속 해왔던 네. 그 원안이 그렇게 아닌데 저게 뭐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네. 저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으로 그 종점을 틀어버린 거예요. 바뀌었고
저렇게 바뀌면 또 터널을 더 뚫어야 된답니다. 몇 개를 더 뚫고 교량도 더 나야 그래서 아마 1,000억 이상인가 뭐 돈이 더 든다고 국민 세금이 더 근데 든다고. 저는 그 발상 자체가 진짜 보통 사람 네. 할 수 없는 생각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럼 고속도로 틀어야 되겠다. 고속도로 틀고 우리 땅에 있는 곳에서 고속도로 종점 틀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저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저 인수위 때 벌어진 네. 일이니까 당선되자마자거든요. 되자마자 그렇습니다. 네. 아니 심지어 저 같은 국회의원들도 뭔가 집을 사거나 뭔가 할 때는 혹시 여기 집 산 다음에 조금 더 개발돼서 집값 오르면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런 정반대로 걱정을 하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보통은 공시자가 되면 아 진짜 내가 지금 이해충돌이 있거나 예, 예. 욕먹을 일은 없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꾸로 야 우리가 해먹을 게 없나. 거침없이 그 윤석열 대통령 인수했던 사람을 또 국토부 차관인가요? 요직에 보내서 저거를 좀 실행하도록 했고 저기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축구장 5배 면적인데 저는 그 옆에 공흥지구가 있는 거 봐서는 저기다가 아파트를 또 지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그 얘기도 나왔었고 예. 뭐 여기 출구를 뽑으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이렇게 그 수용해야 되고 예. 그러면 크게 보상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여하간 이 고속도로를 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땅값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해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나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한 것 같아요. 나라로부터. 나라로부터 그 출구는 밑에 남양평 IC가 한 뭐 1점 몇 킬로의 출구가 있고 원래 이제 근처에는 출구가 없는 게 좋죠. 있으면 또 번잡하니까 한 1.5km 있는 데다가 약간 떨어져서 있는 게 오히려 더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양평 군수 출신의 국민의힘 그 김성교 의원. 그 원희룡 국토부 네, 장관, 그다음에 최은순, 그다음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신가요? 네. 그 출국 금지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출국 금지를 했다는 것은 이 4명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고 나중에 이제 신병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방향 초동 수사는 된 거죠. 그렇죠. 초동으로 지금 압수해가지고 나오고 이 4명을 타겟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모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인수위 시절부터 이것이 고속도로가 휜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나오면 그러면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거죠. 네, 그것도 해야 되고 저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막 목소리를 내니까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경찰관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외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사를 못 하고 있다가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또 이걸 이관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또 외압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사실 그런 것도 다 네. 밝혀야 됩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 저희가 방문했었는데 참 방문하셨죠. 방문했었는데 같이. 그때 확실한 의지가 좀 있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수사가 진짜하게 안 됐는데 네, 나중에 역시 들어보니까 상당한 외압이 있었다. 예. 아니 외압이 근데 있었죠. 그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관과 의원을 수사하는 건데 됐겠어요? 여당 의원과 장관인데. 예. 하여튼 김성교 의원은 이제 출국 금지되니까 왜 출국 금지하냐 한 번도 불러서 조사 안 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출국 금지는 조사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출국 금지 돼가지고 조사받기 전에 구속하려고. 출국 금지된 적 있어요? 네, 그 출국 금지 됐었죠 저도. 네. 출국금지는 원래 안 알려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연장할 때는 통지해주거든요. 그렇죠. 연장할 때만 그러니까 그렇고. 연장까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현직 검사고 내가 외국에 도망갈 일도 없는데 왜 출국 금지를 한 것이냐. 출국 금지. 근데 항의했었죠. 그 구속을 염두에 두고 출국 금지하는 겁니다. 그렇답니다. 김성교 의원님 수사 잘 받으세요. 그리고 김성구 의원이 이게 무슨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했다면 그 야당 탄압으로 프레임을 잡을 수는 있는데 이건 특검이에요. 독립된 특검이고 전혀 정부와 상관이 없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탄압 프레임은 그건 좀 딴 걸로 좀 바꾸셔라. 네, 안 먹힌다. 그 본인도 저 고속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국토위 온 것 같은데요. 그런 의심도 드는 거죠. 예, 지금. 있었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해명하셔야지 탄압이라고. 양평 군수가 공천받아서 국토에 간 거 보니 이런 의혹이 또 굉장히 있었죠. 이례적이죠. 네. 네. 자 그리고 또 그 김건희 씨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짐작하는 건인데 짐작도 잘 안 가는데 의심 가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캄보디아 ODA 네. 또는 마약 인천 수사본부. 마약 무마 여기도 대통령실이 등장했다는데 맞아요. 대통령실이 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고 그랬지?
또는 캄보디아에 갑자기 왜 캄보디아는 또 김건희 씨가 가서 직접 가서 직접 연출을 가가지고 했었죠. 예. 아예 안고 연출했던 네, 그 지역에 갑자기 5대 예산이 폭등했다. 네, 네. 이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4,300억 되는 ODA 예산이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고 해서 사업 네. 목적이 없는 648억 원이 갑자기 2025년도에 예산으로 잡혔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걸 인출하면 네, 그 네. 다음부터는 추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이상한 예산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예산을 ODA 명분에 맞게 집행되는지 안 됐는지는 정상적인 ODA 사업에서도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은 외교적 목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좀 양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캄보디아 같은 경우 더 그러니까 어렵죠. 인출한 다음에는 아무도 몰라요. 예.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이게 이명박 때 자원외교 예. 그 수십조를 외국에 쏟아 부었는데 지금 완전히 뭐 없죠. 예, 어디 갔는지 모르는 흔적도 없죠. 예, 흔적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외 용산에 김 누구 있지 않습니까? MB 때 활약했던 예, 있어요. 거기가 아이디어를 준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비슷한 저도 의심을 하는데 예. 이건 자원외교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데. 업그레이드 버전 ODA를 통해서 예, ODA를 통해서 해외로 돈을 빼낸 빼놓고, 다음에 예, 예. 그 다음에 자금 추적이 안 되게 하는. 네, 네, 네. 그래서 이 국내에서 무슨 그 돈을 분배 받아야 될 걸 거기서 세탁해서 받는 거기서 건가? 해먹는 거죠.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해당 국가에 윤석열이가 본인의 측근들을 또 대사나 예. 그걸로 보내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계사가 또 글로 가 있어요. 참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스트레인지하죠. 스트레이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대통령실에 과거 정권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됐던 사람들 모아서 예. 매일 회의했던 거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저 방법으로 해먹을 수 오션스 있습니다. 11처럼. 예. ODA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션스 11의 검은 버전. 호재 제공하면서 주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네. 19대 대선 때 재단 만들어서 돈 받으면 됩니다. 19대 대선 때 윤석열이 그랬어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음. 네, 선거 이 대선이. 맞다. 네. 그런 패밀리 표현을 썼죠. 비즈니스 한 요청이 겁니다.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먹어도 되겠네라고 하면 김건희 씨라든가 일가가 직접 그러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통일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통일교에서 처음에 원래 아이디어를, 요청을 했었죠. 아이디어를 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도 검사들은 수사하면은 그 범죄 기법을 배운다면서요. 잘 알죠. 잘 알게 네.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그 범죄 기법을 알고 있는데 그 범죄 기법을 실현시켜 줄 만한 애들을 다 대통령실에 한 명씩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미르 재단 관련됐던 그 과거 박근혜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 맞아요. 뭐 누구 댓글 조작했던 누구, 이명박 뭐 이런 때, 사람들 예.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범죄 집단처럼 돼가지고 맨날 회의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범죄 단체로 의율해야 되겠네요. 빼먹을 회의를 네.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그 윤석열이 그 과거 수사를 통해서 배운 건 맞아요.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할 때 정호성 정호성 당시에 맞아요, 정호성. 그 비서관 그 녹음 파일이 완전히 그냥 다 나와버렸잖아요. 핸드폰에 네. 최준실 관련해서. 네, 맞다. 그래서 그것을 반문교사 삼아서 이번에 비화폰을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녹음이 다 되어, 그러니까 정호성의 핸드폰으로 전부 수사를 했거든요. 그 박근혜 양반을 다시 또 국정농단을. 대통령실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불렀죠. 네, 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내란도 그렇게 드러날까봐 아. 비아폰을 이번에는 이제 썼는데 어제 대통령 그 구속영장 저 윤석열 구속영장에 보니까 김성훈의 그 생생한 증언이 있더라고요. 진술이. 아하. 총을 보여줘. 경호처가 총 덜 잘 쏜다. 이런 그 윤석열이 어떻게 그 뒤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는지가 김성훈의 진술로 정확하게 내란 특검이 확보를 한 거죠. 김성훈하고 한덕수가 다 털었나 봐요. 다 네. 털은 것 같습니다. 김성호 네. 씨는 지금 윤석열이가 경호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좀 열받지 않았을까? 자기네들은 어쨌든 맞아요. 충성을 고발했죠. 했는데 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탄도 준비했다는 그 내용도 그 영장에 있는 것 같고요. 한독수는 지난번에 이제 걸어 들어갈 때 표정 보니까 거의 다 포기했더라고요. 역시 나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불어야지 이러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었다 원하는 대로.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면 어쨌든 구속을 피해야 되니까요. 한덕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여서 한덕수에 대해서도 조은석 특검이 뭐 봐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차례차례로 할 겁니다. 주요한 임무 종사자들에 한덕수 전 대해서는. 총리도 그럼 영장 청구. 영장 청구 당연히 하고 한덕수 다음 뭐 그다음에 최상목, 이상민 등등에 대해서 조은석 차례로. 특검이 그냥 이 굉장히 이렇게 벌려가지고 쫙 이렇게 할 거라고. 스타일. 그래야지 본인이 뿌듯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좀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해줬던 사람의 경우에 좀 불구속으로 하면서 계속 좀 도움을 받는다. 보통 이런 기법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예, 그렇지 않고. 다 집니까 다.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양형이나 이런 걸 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구속이 우리 검사들은 우리 검사가 아니고 검사들은 이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야지 수사를 잘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은석 특검은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쓴 생각합니다. 교재가 기법책. 있다고 해요. 예.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잡아놓고 시작한다. 그렇구나. 잡아놓고 시작이다. 네. 그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면 영상 녹화를 하셔야 될 텐데 말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뭐. 그건 네. 초토화 시키네요. 네, 하시는 거 보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가셔야 된다고 하네.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 내일 영장 실질 심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하나 남았는데 이제. 법원이 윤석열 재판할 때마다 그 전날부터 통제하고 직원들이 아주 판사들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들락날락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차도 잘 못 갖고 오니까 네. 교대역에서부터 그 중앙법원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출근할 때. 그러면 이게 땀이 쫙 젖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제발 좀 구속 좀 시켜달라.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법원 있는데. 내부에 네, 그런 네. 굉장히 윤석열 재판하면 그 전날부터 차량을 통제하거든요.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경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법원 그 내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잘 냈네요. 예.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은근히 또 영향을 또 끼치는. 영장을 혹시 보셨으면 어떻게 이번에는 갈 것 같습니까? 예, 영장 이제 범죄 사실 5개, 6개 정도로 이제 네. 지금 굉장히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특히나 이 김성훈 강의구 등이 네. 진술이 바뀌고 회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장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진술을 그러니까. 회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판단 기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중대하고 피의자가 지금 범행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장은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이제 2시에 영장 신문 시간이 잡혔는데 그거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오전부터 하면 막 하루 종일 막 늦게까지 할까봐 2시부터 하고 끝내고 아마 내일 새벽쯤에는 그렇겠죠 보통. 발부 수요일 네, 이제 네. 넘어서 목요일 새벽쯤에는 1시, 2시. 그렇습니다.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 영장에 이런 문구가 있다잖아요.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 지금 법제주의자. 스스로는 법치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법을 늘 무시해왔던 사람. 어쨌건 뭐 구속돼야죠. 법원은 네. 자기네들이 발부한 거를 뭐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체포영장 자체를 법원에서 발부했는데 그 집행을 수차례 거부하고 직위원이 풀어줬잖아요. 예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위원은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저희가 직위원 판사한테 아니, 근데 사람 바로 그 어떡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걸 직접 지시했다는. 그러니까 법원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범인 도피 교사도 있고 이제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4년 전에 윤석열 감찰할 때는 윤석열이 뒤에서 모든 걸 했는데 윤석열의 워딩이 안 나왔어요. 그 다들 대검 간부들이 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기고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했는데 4년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직접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인가요? 뭐 그 총을 쏴서라도 이런 진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김성훈이 총을 보여줘라. 또 경호처가 총을 잘 쏜다. 이런 윤석열의 직접 워딩이 나와서 전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뒤에서 나쁜 짓이 지금 드러나는 국면이고 실체가 구속이 되면 더더욱 밝혀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고 조은석 특검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김건희 특검의 관저 그 불법 증축 관련해서 네. 그 감사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관저 감사 제대로 못하게 한 우리 법사위에서도 네. 감사했던 그 부분이 조은석 특검이 조은석 감사위원 시절에 아하. 그 감사와 관련해서 보고서 맞아요. 작성하고 이랬던 그 활약하셨던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가가지고 그 부분도 협조를 하고 뭐 조사를 저기 그 좀 그렇겠다. 하셔야 되지 않나. 감사위원이었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검들끼리 가끔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정보도 잡고 오면 그러니까 예. 이거 니네가 가져라. 네. 그거 우리 주라 이러면서. 이건 내가 잘한다 이러면서. 하여튼 뭐 이번 영장 전담은 그 여성 판사님이신데 법원행정처 뭐 근무 경력도 없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공정하게 할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자 목요일 날 이면 나와 있을 테니까 예. 목요일 날 시간 좀 빼주세요 다시.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